섬은 이야기입니다. 오랜 역사를 배경 삼아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 자연과 생태를 오롯이 품은 채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 스스로를 지켜낸 이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 365개 여수의 섬들이 간직해온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수 화양면 안포리를 출발해 섬들의 세상으로 향하는 길. 그 첫 관문이 바로 백야대교입니다. 육지와 섬, 사람과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건너면 백호산을 등에 업은 백야도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호산의 바위들이 흰색이라 백야라고 이름이 붙여진 백야도는 화정면에 속한 15개의 유인도를 아우르는 섬들의 심장부. 주변의 섬들로 향하는 모든 백길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 백야도 선착장입니다. 백야도의 큰 마을답게 백야마을에는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정면사무소를 비롯해 섬 주민들에게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사무소 오른쪽의 백야분교는 5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섬마을 유일의 배움터. 1932년 인근 섬 개도에 화정면 최초의 보통학교가 생겼지만 통학이 불편했던 백야도 아이들을 위해 1947년 백야도에도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육지에서 섬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중학교가 있었는데 화양면, 장수, 세포 이쪽에서 전부 여기로 학교를 다녔어요. 여기가 면 소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지금 분교된 지가 한 10한 5, 6년 될 거야 아마. 섬의 전성기를 지나 지금까지 함께 해온 백야분교. 80여 년 섬과 맺은 기나긴 인연은 오늘도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호산 아랫자락 화백마을이 생겨난 건 1980년. 화백이란 이름에는 두 마을이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40여 년 전에 이 마을이 백야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이제 화백마을로 지금 된 지가 지금 한 40여 년 이렇게. 화백마을 앞을 출발해 백야도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코발트 블루 빛깔의 바다에서 붉은색의 강렬한 일몰까지 숨조차 먹게 하는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인근 섬 상화도와 낭도 사이로 지는 석양은 백야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섬 풍경의 백미입니다. 여수의 서쪽 바다 여자만과 동쪽의 가망만이 만나는 백야도. 아름다운 두 개의 만이 교차하는 바다에서는 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납니다. 덕분에 백야도는 바다낚시 명당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고 청정해역인 백야도 앞바다는 전복의 새끼를 키우는 치패 양식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백야도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 치패는
전복으로 유명한 인근 지역에서 가져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종묘장이라 종표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알을 부화를 해가지고 채매를 해서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완도, 진도, 해남, 통영 하여튼 키우는 어가는 다 나갑니다. 또 육지고 가깝고 또 물도 좋고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화백마을 입구 쪽 바다에도 화로와 전복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백야도 앞바다의 센 물살을 견딘 덕분에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인 섬마을 해산물. 하지만 태풍 피해가 잦다 보니 태풍이 불 때마다 어민들의 가슴을 너울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안가 쪽에 자리한 이 건물은 섬마을 양식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연구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행정기관인데 저기서 이제 고기, 새끼를 이제 부화를 하고 폐류 같은 거 이제 저기서 해가지고 연구해서 어민들한테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심 넉넉한 바다만큼이나 백야도 농지 역시 땅심이 후합니다. 일손이 없어 밭을 묵히는 주변의 섬과는 달리 부지런한 섬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섬치고는 여기가 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점 자급자족 정도는 할 정도로 이렇게 논농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밭농사 위주로 하고 거점 여기서 옥수수, 백야도 옥수수가 유명한 게 첫째는 전국에서 생산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생산이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첫째 좋고 맛이 또 그 다른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옥수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부드럽고 해서 주민들이 그 외부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취하기가 바쁩니다. 6월경 이른 수확을 마치고 나면 옥수수를 키우던 밭에 깨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이뤄집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 바닷가 인근 밭마다 초록의 물결이 일렁이는데요. 바로 여수의 대표 특산물인 갓. 1년이면 최대 4번까지도 수확이 가능한 백야도의 효자 작물입니다. 여기가 원래 논땅이라 논을 포기를 해버리고 전전을 했거든. 논농사를 안 짓고 밭작물로 하니까 옥수수 해내고 갓 3기작, 갓 3번을 돼. 옥수수 후작으로 이제 깨를 해 심고 반수 시설이 없는 데는 이걸 불가능하거든. 이번 수확해가지고 10월 한 22경에 씨앗 들어가면은 썰 때 나오고 키워놓으면 호주머니는 돈만 따다. 농사가 재밌어요. 내 나이 지금 85이요. 85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도 이거 충분해요.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땅에서 거둬들인 백야도 수확물은 백야대교를 통해 육지로 전해집니다. 다리가 생기며 육지의 일상을 담게 된 섬. 백야대교 개통은 주변 섬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백야도가 이제 교통 다리가 없었을 때도 여기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나라도 공, 이렇게 화양면도 전부 백야도를 거쳐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 했었는데 이제 다리가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런 이제 교통에 편리한 부분은 더 배가 되고 더 좋죠. 그리고 주민들 생활도 여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룻배가 오지 않으면 섬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섬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 20번씩 다니는 버스를 타고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오갑니다. 새로 놓인 다리가 백야도는 물론 인근 섬 주민들의 일상까지 크게 변하게 한 것입니다.
오가는 통로가 된 다리를 통해 백야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갔습니다. 관광지가 된 섬엔 펜션, 카페 등도 점점 문을 열었습니다. 섬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곳, 손두부집입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손두부집의 인기 비결은 우리네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는 점, 가마솥에 장작을 지펴 콩을 삶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덕분에 백야도 하면 손두부집이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소문난 맛집으로 통합니다. 여수에서는 백야도 두부가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가지고 모든 관광객이 오시면 여기 와서 두부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리가 생긴 후 섬마을엔 오가는 사람도 늘고 정착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교가 연결된 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펜션이랄지 또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도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을에 봉사활동을 왔다가 백야도의 매력에 푹 빠져 섬주민이 되었다는 최정희 씨. 제가 백야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 백야 분교에서 동네 분들 잔치를 할 때 사물놀이 하면서 동네를 와봤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제가 딱 본 순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 바다 있고 하늘 이쁘고 동네 분들도 너무 순수해 보이고 공기 맑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단숨에 들었어요. 백야도가 이름을 알리면서 섬 중앙에 우뚝 솟은 백호산 역시 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얀색 바위가 포효하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백호라고 이름 붙여진 산. 해발 286m 높이의 3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백호산 주변으로 약 1.2km의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어 무사람들의 트레킹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 탐방로 주변 울창하게 뻗은 소나무는 사계절 언제나 푸른 숲의 기운을 전하고 드넓게 펼쳐진 다도해는 걷는 이들의 마음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를 걷다 보면 듬성듬성 성기게 쌓아 올린 돌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군대의 말을 사육하던 목장지가 있던 터입니다. 백야도는 조선시대 때 군사용 말을 키우는 말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당시에 쌓았던 그런 말 목장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이 시간의 흔적은 백야도가 간직해온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백호산은 주변 섬들과 남해의 절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해넘이는 백야도가 간직한 귀한 선물입니다. 백호산의 서쪽 해안가에는 이색적인 푸른 빛깔의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긴 세월 파도에 서로의 몸을 갈고 달아 완성된 몽돌은 앞으로도 섬이 지켜가야 할 귀한 자원입니다. 백야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 섬 동쪽 끝자락에 우뚝 선 백야 등대입니다. 192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백야 등대.
이곳 등대는 서해안으로부터 부산까지 항해하는 그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등대이고요. 이 등대는 이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약 35km 정도 되고요. 또 만약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흐리고 할 때는 소리로서 보내는데 그 소리는 약 3km까지 들리는 그런 등대입니다. 100여 년의 세월, 수로가 좁은 백야도와 제도의 바다를 비춰 항로의 경계를 알렸고 안개 자욱한 밤이면 커다란 고동을 울려 바닷길을 안내하던 등대. 덕분에 사람들은 백야도를 밤을 밝게 비추는 섬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다한 등대는 백야도의 역사이자 상징물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테마공원과 등대 아래 해안을 따라 이어진 데크길은 백야도가 품은 또 하나의 쉼터. 데크길 주변에 조성된 연안 바다 목장은 인공어초 바다숲으로 이루어진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터전으로 어린 어패류를 방류해 연안의 수산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야 등대 옆에선 연도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8년 백야도와 제도, 계도, 월호도, 화태도를 잇는 여수 백리섬 섬길이 완성되면 백야도엔 또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게 될까요?